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챕터 9장 생산비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어떤 상품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노동의 가격이 20 W로 할까요? 자본의 가격이 80 R이라 할까요? 자, 이때 50단위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자, 50개를 생산해 Q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게 5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적 노동과 자본을 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비용 함수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목적식과 제약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생산함수 0.5도 좋은데 그 2분의 1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2분의 1, 2분의 1. 자, 비용을 극소화하는 요 비용 함수,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어 볼게. W는 얼마야? 20. 얘는 20. R은 80이래요. 80. Q는 얼마? 50. 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여기 MRTS를 구하고 R분의 W랑 같을 때, 왜냐면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자, 분자는요 노동 L로 미분하고요, 분모는요 K로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L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 K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K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L에 2분의 1,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겠죠. L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L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가 뭐랑 같아? R분의 W랑 같을 때 최적이 되죠. 자, W가 얼마야? W가 20, R은 80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요 관계를 통해 가지고 L과 K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4분의 1이니까 그냥 L로 정리할까요? L은 4K 뭐 이렇게요. 아니면 K는 4분의 1 L 이렇게 해도 돼. 자, 이거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생산함수가 루트 속에 있는 거야. LK. 저게 50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얻어진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Q는 50이잖아. 50은 자, L이 4K잖아. 그러면 얘가 4K, K 이렇게 됩니다. 2가 앞으로 나오고요, K로 나오게 돼. 그럼 따라서 2K. 따라서 K 값은 얼마? 25 이렇게. 그 다음에 L 값은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공부를 위한 거니까 직접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값을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 비용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따라서 토탈 코스트는 W가 20이야. L이 100입니다. 더하기 R이 80이야. K가 25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4,000. 이게 바로
발생하는 총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WR로 주어져 있을 때 비용함수를 도출해 보아라. 우리 여러분 비용함수는 TC는 WL R K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L 3K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꾸석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등량 곡선도 우하행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등비용선하고 겹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겹치는 경우에는 뭐 그 위에가 다 되니까 꾸석해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MRTS가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죠. 여기 보면 L로 미분하면 2, K로 미분하면 3.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R분의 W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게 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도 해도 되는데 뭐 의미는 없으니까 우선 빼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 첫 번째, 만약에 MRTS LK가 3분의 2가 되는데 요 3분의 2 그런데 만약에 R분의 W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노동에 대한 베네핏에 해당하는 개념보다 노동에 대한 코스트에 해당하는 게 더 크게 되니까 꾸석해가 될 때 노동이 비싸니까 노동을 안 합니다. 사용 안 해. 노동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K에 올인을 하게 되는 꾸석해가 발생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L에다 빵을 집어넣어서 저기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러면 L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T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R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L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Q는 3K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 아니 TC는 RK라고 그냥 써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Q에 대한 함수로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 K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 TC는 K는 3분의 Q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리하면 3분의 RQ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자, 만약에 이게 MRTS랑 이게 반대가 돼 있다 할게요. MRTS LK랑 R분의 W라면 이렇게요.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노동에 대한 베네핏에 해당하는 개념이 MRTS잖아. 그게 R분의 W보다 큰 거야. 그러면 노동에 대한 편익이 더 큰 거니까 자본은 안 쓰고 노동만 씁니다. 노동에다 all 모든 걸 투입하고 K에다 빵 이렇게 합니다. K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보시면 돼. TC는 어떻게 되겠어? TC는 K에다 빵을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생산함수는 K에다 빵을 넣으니까 Q는 2L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L은 2분의 Q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W에다가 2분의 Q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용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네요.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되는 것이고 형태는 L자의 등량곡선 형태가 되겠고 형태로 자, 이때는 이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면 이 결합 비율이 정해져 있어. 요 Q가 하나 만들어질 때가 요 두 개 같을 때야. 3L과
4K일 때 요게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때 Q가 하나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이용하는 거야. 노동과 자본의 가격 각각 W랑 R로 주어져 있을 때 비용함수 도출하세요. 우리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용함수 다시 한번 써볼게. 노동에 대한 비용함수, 자본에 대한 비용함수. 여기 생산함수는 레온티프 생산함수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공부를 위해서 살짝 써봅시다. 3L, 4K.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요거일 때 이게 두 개 같을 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리는 이것도 비용함수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W, R, L, K 요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게 비용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Q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3분의 Q.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4분의 Q. 요게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해서 자, 이거 값을요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L을 집어넣으면 W 3분의 Q 더하기 R 4분의 Q 이렇게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Q를 밖으로 빼내볼까요? 그러면 3분의 W 더하기 4분의 R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비용함수야. 이해 가셨죠? 끝!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13번. 어떤 이유로 해서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큰지 설명하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그 모양을 갖는다 해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도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여러분, 우선 단기는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죠. 단기 쇼 토털 코스트 이렇게 하면 총 고정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단기 평균 비용이니까 단기 에버리지 코스트는 이걸 Q로 나누는 거야. AFC 더하기 AVC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평균 고정 비용은 어떻게 생겼어요? 평균 고정 비용은 평균 고정 비용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알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그려볼까? 평균 고정 비용은 이렇게 생산량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해요. 여러분,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은 얘는 U자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얘는 U자 형태를 이렇게 보여요.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우리가 평균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작은 경우에는 요 영역이 생산량이 작죠. 생산량이 큰 영역, 작은 영역, 여기 작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큰 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량이 작은 영역에서는 AFC의 감소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고정 비용이 100인데 하나 생산할 때는 100인데 두 개 생산하면 50으로 확 준다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작은 영역에서 여기 핑크 색깔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AFC가 크게 감소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잖아. AFC의 힘이 더 세요. 이거의 영향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크고 커서 여기 나와 있는 AC, SAC도 얘를 닮았어. SAC도 AFC를 닮았어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AFC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AVC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해. 근데 얘 영향력이 커요. 설마 얘가 만약에 비록 이렇게 빨리 올라가더라도 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내려가는 게 더 빨라서 평균 비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장기는 단기와는 달리 고정 투입 요소가 없어서 고정 비용이 없죠. 장기에는 모두가 가변 투입 요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LTC, 롱런 토탈 코스트 하면 고정 비용이 없어. 그래서 TVC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C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뭐 그냥 LAVC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과 평균 가변 비용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기와 같은 수학 체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규모에 대한 얘기랑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규모에 대한 보수,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규모에 대한 그 뭐 성격이라 할까? 요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에 관련된 그런 영향이 여기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규모의 수익이 체증이냐, 불변이냐, 체감이냐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되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 할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규모에 대한 경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규모의 경제.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랑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이거랑 뭐 완전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IRS랑 관련이 있고 여기는 CRS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평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DRS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또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용어 정리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예, 잘 정리하시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15번. 자, 15번은요, 모든 기업이 1년에 대해서 1년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의 럼썸 텍스 정액세를 이렇게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비용 구조에 어떻게 영향 미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총 비용이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자, 그때 만약에 요거 자체는 고정돼 있지. W랑 R은. 만약에 K도 고정돼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요렇게.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정액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생산량과 전혀 관련 없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 비용에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나중에 또 이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비용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얘는 가변 비용이야. TVC. 이해 가시죠? 얘가 이게 생산량과 상관없는 비용이죠. 이게 바로 고정 비용이라고 TF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고정 비용이 TFC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 중에서 우리가 평균 비용이라 할까요? 평균 비용. 그럼 요거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쓸게요. 그냥 L, R, K, T 이렇게 되는데 T가 없었을 때보다 T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증가합니다. T가 제로였었는데 T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평균 비용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 이거 고정 비용과는 상관없고요.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가변 비용만 의미가 이렇게 있게 되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W도 상수 취급하니까 빼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요것만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T가 하나 증가했어도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구조에서 한계 비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